숨만 쉬어도 돈이 불어나는 사람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QLD와 TQQQ를 제대로 쓰는 사람은 내 월급이 아니라 내 자본이 먼저 출근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그냥 이름만 보고 따라 사는 사람은 내 멘탈이 먼저 퇴근합니다.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몸이 무겁고 그래도 출근하셔야 합니다. 일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열심히 벌어도 물가가 슬금슬금 가져가고 집값이 휙휙 멀어지고 통장은 제자리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세게 레버리지를 찾습니다. 빨리 따라잡고 싶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레버리지는 칼입니다. 요리사가 잡으면 밥이 되고 초보가 휘두르면 손가락이 나갑니다. QLD, TQQQ는 미국 시장의 최상단 엔진에 레버를 달아놓은 도구입니다. 나스닥 100이 하루 움직이는 폭을 더 크게 증폭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속도가 미쳤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도 속도가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도구를 전략이 아니라 감정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면 공포로 던지고 오르면 욕심으로 쫓아가고 결국 계좌가 아니라 자존감이 먼저 부서집니다. 그럼 부자들은 왜 숨만 쉬어도 돈이 불어날까요? 진짜 답은 10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10억이 있으면 더 쉽긴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돈이 일하는 구조를 먼저 만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 그 구조를 월급날 자동으로 굴리게 만들어 놓으면 내 컨디션이 어떻든 시스템은 돌아갑니다. 피곤해도 아파도 기분이 엉망이어도 시장이 내 대신 일하게 됩니다. 그게 숨 쉬는 동안 돈이 불어나는 느낌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종자돈이 없는데요. 저는 지금 빚도 있는데요. 저는 월급이 적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돈이 작은 구간에서는 수익률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큰 돈이 되기 전까지는 투자 실력보다 습관과 자동화가 더 큽니다. QLD, TQQQ는 그 습관 위에 얻는 가속 페달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페달만 밟으면 사고납니다. 브레이크가 있는 차는 빨라도 안전합니다. 지금부터 브레이크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첫째, QLD와 TQQQ를 같은 마음으로 사시면 안됩니다. 둘 다 레버리지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입니다. 숫자 차이처럼 보이지만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TQQQ는 수익도 더 빠르지만 변동성과 손실 구간의 압박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QLD는 장거리, TQQQ는 속도전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거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간에 차에서 내리지 않는 겁니다. 속도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이 틀릴 때 멈추는 겁니다. 둘을 섞어도 되지만 섞는 순간 규칙이 필요합니다. 둘째, 레버리지 ETF의 핵심 위험을 모르면 좋은 장에서도 멘탈이 터집니다. 레버리지는 하루 수익률을 증폭시키도록 설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르락내리락이 반복되면 생각보다 체력이 빨리 닳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미친 복리가 될 수 있지만 횡보와 급락이 섞이면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고 무조건 잠기면 승리라고 주문 걸면 정작 급락이 왔을 때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투자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됩니다. 셋째, 대부분의 사람은 원칙이 아니라 기분으로 매수합니다. 월급날 들어온 돈을 보고 오늘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눌러버립니다. 유튜브에서 누가 좋다더라, 친구가 벌었다더라, 이런 말이 들어오는 순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시장은요, 우리가 결심했다고 봐주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믿습니다. 자동이체, 자동매수, 리밸런싱 규칙, 현금 비중 규칙, 이걸로 감정을 묶어놓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의 습관입니다. 그럼 QLD, TQQQ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연결하느냐?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자동화, 분할 기준. 이 3개만 제대로 잡히면 레버리지는 도박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자동화부터 말씀드립니다. 월급날 내가 고민할 틈을 주지 마셔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이 바로 투자 계좌로 넘어가고 정해진 비율로 QLD와 TQQQ가 자동으로 찍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동화의 목적은 편하려고가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돈이 통장에 있으면 써버립니다. 시장이 빠지면 무서워서 멈춥니다. 시장이 오르면 흥분해서 더 넣습니다. 자동화는 그 감정의 개입을 차단합니다. 숨 쉬는 동안 돈이 불어나는 사람들은 이 장치를 이미 달아놨습니다. 다음은 분할입니다. 레버리지에서 한방 매수는 자랑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분할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생존 확률을 높입니다. 특히 TQQQ는 한 번의 타이밍 실수로 계좌가 멘탈을 찢습니다. 분할은 단순히 나눠 사는 게 아닙니다. 떨어질 때도 계획대로 사는 구조입니다. 상승장에서 한 번에 이기는 것보다 하락장에서 안 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 죽으면 다음 상승장은 내 겁니다. 죽으면 다음 상승장은 남의 겁니다. 마지막은 기준입니다. 이게 없으면 QLD든 TQQQ든 결국 감정 게임이 됩니다. 기준이란 내가 매수와 유지와 축소를 판단하는 룰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흔들릴 때 나는 무엇을 보고 결정할 것인가? 주가가 아니라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정보가 많을수록 더 흔들립니다. 기준이 있으면 뉴스가 시끄러워도 할 일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다는 건 내가 시장을 마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내가 할 행동을 고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로 많은 분들이 속으로 묻습니다. 기준을 뭘로 잡아야 하죠? 그래서 제가 제일 현실적인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복잡할수록 실패합니다. 집안에서 쓰는 규칙은 초등학생도 따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흐름입니다. 기본은 자동 적립, 추가 매수는 하락 구간에서만, 과열 구간에서는 욕심을 줄이기. 이건 누구나 이해합니다. 핵심은 이 단순한 문장을 계좌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상되는 반박도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장기하면 감가가 생긴다더라. 그래서 결국 망한다더라.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는 면이 있습니다. 변동이 큰 장에서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들 중요한 걸 빼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이 QLD와 TQQQ를 쓰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기술 중심 지수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 온 시간이 길었고 그 구간에서 레버리지가 압도적인 가속을 보여준 구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무조건 그럴 거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레버리지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운용 방식을 믿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저는 도중에 멘탈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멘탈이 안 흔들리면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비중이 중요합니다. TQQQ 비중을 너무 크게 잡으면 평범한 사람의 일상은 무너집니다. 일을 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병원 다니면서 매일 차트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더 단순해야 하고 비중은 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변동성만 들고 가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로 부자 되려다가 레버리지 때문에 삶이 망가지면 그건 투자 승리가 아닙니다. 그건 자책의 시작입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럼 지금 사야 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서 정답을 기대하시면 평생 남의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매수 타이밍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타이밍을 찾지 마시고 지금 당장 완벽한 시스템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자동매수, 분할 규칙, 손이 아니라 규칙이 누르게 만들기.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타이밍이 조금 틀려도 시스템이 평균을 잡아줍니다. 반대로 시스템 없이 타이밍만 맞추려 하면 운이 떨어지는 날 계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불어나는 사람들은 계좌를 자주 안 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주 본다는 건 자주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수익률은 차트 보는 횟수랑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세를 자주 보면 감정이 개입하고 감정이 개입하면 규칙이 깨지고 규칙이 깨지면 레버리지는 칼날이 됩니다. 그러니 차트는 하루 종일 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이 작동하는 날에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외 시간은 본업을 올리셔야 합니다. 투자금이 커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익률만이 아니라 투자 원금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월급을 올리든 지출 구멍을 막든 그걸로 자동이체 금액을 키우는 순간 복리는 가속이 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말은 좋은데 저는 월 10만원 밖에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시작입니다. 월 10만원이라도 숨 쉬듯이 빠져나가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만 지나면 내 소비 습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커피, 배달, 구독, 충동구매, 이게 다 자동으로 새는 구멍입니다. 부자들은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구멍을 막아서 자본을 쌓은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구간을 건너뛰면 레버리지로 한 번에 가겠다라는 환상이 생기고 그 환상이 계좌를 찢습니다. 그리고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QLD, TQQQ를 한다고 해서 현금 흐름을 무시하면 중간에 탈락합니다. 하락장이 오면 버티는 힘은 수익률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하락이 기회가 됩니다.
현금이 없으면 하락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운용은 이렇게 됩니다. 자동 적립으로 기본을 깔고 하락 구간에서만 추가탄을 쓸 수 있게 일정 현금을 남겨두는 구조. 이 구조가 있으면 하락이 와도 멘탈이 덜 흔들립니다. 왜냐면 내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니까요. 지금부터는 아주 직설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QLD, TQQQ로 돈 벌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 벌고 싶은 게 아니라 불안해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월급만으로는 미래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더 빠른 도구를 찾습니다. 도구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를 쥐는 손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일꾼으로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소비의 재료로 봅니다. 여기서 이미 승부가 끝납니다. QLD, TQQQ는 그 격차를 더 크게 벌리는 도구입니다. 올바른 시스템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속기,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파괴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 의지를 믿지 마시고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월급날 자동으로 투자되게 만드십시오. 분할로 생존 확률을 올리십시오. 기준을 단순하게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계좌를 덜 보십시오. 이 네 가지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 진짜로 체감이 바뀝니다. 돈이나 대신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숨 쉬는 동안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숨 쉬는 동안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진짜 부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립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본 내용은 교육적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늘 보고 넘기면 내일도 똑같습니다. 오늘 시스템을 만들면 내일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조금이 쌓이면 어느 날 격차는 커져 있습니다. 그게 부자들이 숨만 쉬어도 돈이 불어나는 이유입니다.